자, 그 다음에 학력별로 인턴 개수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카이 학부생 같은 경우는 이 신입 채용 시장에서 선호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가 가장 높은데요. 그래서 스카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인턴을 한 2개 정도 하고 정규직이랑 채용 전형 인턴에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방금 소개했던 사례들이 다 그런 사례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학생이라면 주립대 이상, 그리고 뭐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되게 탑티어 또는 티어가 높은 대학교 출신이시면 스카이 라인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데, 직무를 먼저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무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 인턴 사례를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쭉쭉 쌓아 올린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컨설팅 펌 RA를 해보자. 왜냐면 대기업 채용 공고에 이런 식으로 컨설팅 펌 RA 출신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좀 좋은 게 그 탑티어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가장 먼저 올려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커리어 연세, 고려대학교 경력개발센터를 가보시면 MBB 컨설팅 펌, 사모펀드, VC, 투자은행 같이 신입 채용을 많이 하지 않지만 가끔 하는 회사들이 여기에 가장 먼저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링커리어나 자소서닷컴 이런 일반 플랫폼보다도 본인 취업지원센터를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규직 도전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최종 합격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인턴을 한 번 정도 더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성한이인데요. 서성한이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를 일컫죠. 여기도 취업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탑티어 기업을 목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카이 학생들과 로드맵이 어떻게 다르냐? 그냥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인턴을 한 번 정도 더 해라. 스카이 같은 경우는 한 3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서성한이 같은 경우는 한 4번, 그리고 3번이나 2번 했을 때 만약에 탑티어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 인턴이 있다면 한번 바로 정규직 도전해봐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취업이 목표면 1, 2 컨설팅 펌 아래에는 한 번 정도만 있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지원 직무 관련된 인턴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격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카드랑 국내 통신사 둘 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제 무료 특강을 듣고 먼저 코카콜라 마케팅팀 인턴에 붙었는데요. 이분의 이력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마케팅 에이전시 인턴 3개월, 그리고 코카콜라 인턴 6개월 하셨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으로 뉴욕 소재 국제 광고제에 20개 이상 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역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토대로 신한카드 그리고 국내 통신사에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을 꼭 3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탑티어에서 하나 있으시면 대외 활동 포함해가지고 정규직에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사무 합격 사례인데요. 자, 이분은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랑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도 이력이 먼저 국내 무역기관 코트라입니다. 코트라 인턴 5개월 하시고요. 미국 현지에서 식품을 수출하는 회사들한테 FDA 승인을 받도록 컨설팅해주는 승인 대행 컨설팅 펌에서 사업개발 인턴으로 이제 9개월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매출을 한 5천만 원 이상 올려주셨어요. 그 신규 고객사를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이력이 좋으니까 바로 도전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바로 정규직 지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턴을 하실 때도 반드시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요새는 네임밸류랑 학력만으로 최종 합격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워낙 취준생 중에 학력이랑 네임밸류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포지션들은 비슷한 스펙을 가진 분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 근무했던 곳에서 상당히 뛰어난 성취 사례를 이력서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외무고시를 3년 도전한 다음에 취업에 성공하셨는데, 자, 첫 인턴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렇게 PR 에이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반 만에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는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고객사 수주하는 경쟁 PT에 본인이 자원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인턴한테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지만 이분이 원래 일도 잘하셨고 그리고 자원까지 하니까 한번 기회를 줬더니 이분이 이제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력서에 써서 지금은 초봉이 무려 7천만 원이 넘는 곳에서 정규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력을 쌓으셔서 최종 합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사례를 보면 존슨앤존슨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커리어 로드맵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프리 인턴 단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CGV 미소직으로서 승진도 하시고 보너스도 받으시고 학원 조교를 하셔서 첫 인턴을 마케팅 대행사에서 했고요. 그리고 J&J 존슨앤존슨 마케팅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환이 되셔서 정규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공모전도 수상을 총 6번, 산업혁명 프로젝트도 10번 하셔서 이분이 마케팅 역량을 충분히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는 워낙 키워가 적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대외 활동에서 마케팅 공모전 수상이랑 실무력을 둘 다 가지고 있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인턴을 2번만 하고도 최종 합격하셨죠. 근데 인턴을 더 많이 하시고 합격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MZ분들이 책임을 안 지면서 권리만 찾는다 이런 것들이 컨텐츠에서 제가 많이 접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신입일 때, 아르바이트생 인턴일 때는 이렇게 자존심을 빼고 본인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찮은 일 없으니까 반드시 성과를 내서 해당 성과를 이력서에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규직으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경 외시 숙성입니다. 그래서 중경 외시 숙성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그리고 그 밑에 티어 학부 다니시는 분들도
이걸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경외시 수성인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서성한 스카이보다는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돼요. 탑티어를 가려면. 그래서 취업 시장에서 학력적인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은 수중소에서 첫 인턴을 시작해가지고 인턴을 한 4-5개 정도 하면서 탑티어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 인턴을 이력서에 쫙 깔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게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차라리 신입으로 입사를 하셔서 중고 신입으로 도전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AT 로스만스 GG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커리어 패스트 트랙으로 입사 3년 차에 과장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스카이 학생들 위주로 뽑았는데 요새는 직무 역량이 있다면 학력을 조금 덜 보는 추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영어 영문학과를 나오셨는데요. 상위 1% 커리어를 갖게 되셨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취업 로드맵을 가지고 오셨냐면 먼저 국내 메이저 공기업에서 인턴을 한번 하시고 대기업 인턴 하시고 중견기업 해외 영업직 정규직으로 1년 9개월 재직을 하고 계셨던 상태예요. 그런데 조금 더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근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BAT GGP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중고 신입으로서 연매출 본인이 관리하는 게 수십억 단위였기 때문에 업무 역량이 증명이 되신 분이었죠.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몬클레어에서 인턴을 한번 하시고 국내 유명 호텔 영업직으로 정규직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근무를 하신 다음에 중고 신입으로 이제 작품레닛 평점 4점에 탑티어 외국계 반도체 회사의 정규직으로 중고 신입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티어를 가기 위해서 꾸준히 경력 개발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틱톡을 가셨는데 이분은 사실 스카이 학부생보다도 스펙이 좋은 0.1% 아웃라이어였어요. 이중전공의 인턴 6회에서 첫 인턴은 국내 중소기업, 두 번째는 스타트업, 세 번째는 홍콩 현지 회사,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빅테크 한 번, 빅4 RA, 글로벌 빅테크 한 번 더 해서 이분은 바로 정규직 탑티어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탑티어, 대기업, 외국계 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은 연매출 1억에서 100억 사이고 임직원 100명 미만, 스스로 스타트업으로 지칭하는 곳입니다. 자, 중소기업은 연매출 1000억 이하, 임직원 5명에서 300명,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연매출 1000억에서 1조, 임직원 300명에서 1000명, 자산총액 5조 이상, 그리고 대기업은 이제 연매출 1조 이상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어디냐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으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확률이 높고요. 못 들어봤으면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첫 인턴은 반드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하셔서 먼저 커리어 개발을 킥오프 하시고 그 다음에 네임밸류 높은 것으로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티어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탑티어에 근접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이 로드맵을 따라간다면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경력 개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중경외시 수성 같은 경우는 탑티어 기업을 입사하고 싶으시면 한 2년 정도 커리어 개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첫 인턴을 토스페이먼트 영업직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BMW 코리아, 세 번째는 PwC, 그리고 국내 대기업 정규직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커리어 개발을 하면 탑티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준 단계별 어떻게 인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턴 대상 회사가 어딘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탑티어 기업 내에서도 가장 높은 연봉과 워라밸을 주는 기업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